난방배관에 유입된 뜨거운 난방수의 그 뜨거움을 집안에 충분히 우려먹어야 되는데 우려먹을 틈도 없이 계속 뜨거운 난방수가 들어오는 거야.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난방비에 대한 내용이야.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인데 난방을 사용한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며 난방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건지 또 난방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알아보자. 가만 보면 다들 그 전자레인지나 인덕션 이런 것들 사용법은 잘 아는데 그 보일러나 온도 조절기 에어컨이나 환기청정기 같은 이런 거 사용법을 잘 모르더라고. 그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보일러를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이나 에어컨을 더 잘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자, 잠깐 상식을 좀 알고 가자.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들의 온수 공급 방식은 크게 개별 난방, 지역 난방, 중앙 난방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 난방은 세대 내에 있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거고 지역 난방은 근처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생긴 폐열을 이용해서 한 120도 정도 되는 중온수를 아파트로 보내주는 건데 집안까지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지하에 큰 그 열 교환기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열을 전달해주는 개념이야. 중앙 난방은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 아파트 지하에 큰 보일러를 가동해서 집집마다 온수를 보내주는 방식인데 보통 옥상에 굴뚝 있는 옛날 아파트가 중앙난방인 곳이야. 자, 지역난방하고 중앙난방은 어디서 열을 보내주느냐가 다른 거지 똑같은 외부 공급 방식이라 사용할 땐 똑같은 거야. 자, 온수는 상시 공급되는 거고 난방수는 그때그때 협의하에 들어온다 그런 개념이지. 여름에 난방 돌릴 사람은 없잖아. 자, 여기서 상식 하나 더. 집안에서 온수가 두 갈래로 유입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샤워할 때 쓰는 온수고 하나는 온수 분배기 쪽으로 들어오는 온수인데 바닥 난방을 위한 온수라고 해서 보통 난방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보일러든 지역 난방이든 중앙 난방이든 샤워할 때 쓰는 온수 루트와 온수 분배기로 들어오는 난방수 루트가 다른 거고 샤워할 때 쓰는 온수는 지역 난방은 온수를 쓰는 만큼 새로운 온수가 공급되는 거고 보일러는 물을 트는 순간 보일러가 타오르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뜨거운 물을 트면 한동안 차가운 물이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수를 틀지 않으면 절대 보일러가 켜지지 않는다는 거지. 자, 이런 거야. 온수를 사용해서 압력이 떨어지는 순간 온수 배관에 압력 센서가 반응해서 보일러를 가동하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소리야. 이것 때문에 수도꼭지의 방향을 온수 쪽으로 해놓지 말라는 게 그런 얘기가 생긴 거야. 이런 건 있지. 냉수를 쓰고 싶은데 이 냉수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물을 틀면 상관없는데 그냥 바로 틀면 냉수랑 온수랑 같이 나오니까 보일러가 돌아가 버리는 거지. 자, 여기서 지역 난방은 항상 일정한 물의 온도가 유입되는 거지만 보일러는 친구들이 사용하는 물의 온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어. 이걸 설정하는 게 보일러 컨트롤러의 목욕 온도 설정 기능인 거야. 보일러 회사마다 부른 이름이 다 달라서 목욕 아니면 온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텐데 자, 목욕이든 온수든 버튼을 누르거나 다이얼을 돌려서 온수의 물 온도를 설정하거나 저온, 중온, 고온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사람마다 뜨거움을 느끼는 정도가 틀리니까 네가 온도를 정해달라는 기능이야. 자, 물이 더 뜨거울수록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거고 물이 덜 뜨거울수록 당연히 가스를 적게 쓴다는 거니까 자, 만약 친구들이 수도꼭지를 최대한 뜨거운 쪽으로 돌렸을 때 너무 뜨거워서 냉수 쪽으로 살짝 돌린다면은 불필요한 가스를 쓰고 있다는 소리야. 최대한 뜨거운 쪽으로 돌렸을 때 적당한 물 온도가 되게끔 딱 한 번만 설정을 하면 다시 쓸 일이 없는 기능인 거지. 자, 지금부터가 진짜야. 샤워할 때 쓰는 온수는 너무 뜨겁지 않게 적절한 온도로 친구들이 온수를 쓴 만큼 보일러가 가동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난방수가 문제야. 지역 난방이든 보일러든 이 난방수라는 건 온수 분배기란 걸 통해서 집안 구석구석 보내지는 건데 이게 둘 다 문제가 있어. 첫 번째, 지역 난방의 문제점. 자, 지역 난방은 보일러라는 게 없으니까 보일러 컨트롤러라는 게 없겠지. 근데 벽을 보면 비슷한 게 하나 있단 말이야. 이걸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보일러 컨트롤러와 온도 조절기는 비슷한 듯 다른 건데 보일러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보일러를 제어하는 거고 온도 조절기는 온수 분배기의 구동기라고 하는 전자식 밸브를 제어하는 거야. 자, 이런 거지. 온수 분배기에 공급 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엑셀 파이프라고 하는 난방 배관들이 집의 구석구석 하나는 거실로 가고 하나는 안방으로 가고 하나는 작은 방으로 가고 가서 최종적으로 온수 분배기의 환수 쪽으로 모여서 집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건 보일러가 아닌 집도 똑같아. 지역 난방으로 되어 있는 집들은 아파트 지하에 있는 중앙 열교환기에서 난방수가 공급돼서 다시 아파트 지하 열교환기로 돌아가는 거고 보일러가 있는 아파트들은 보일러 안에 있는 열교환기에서 난방수가 공급돼서 다시 보일러 안에 있는 열교환기로 돌아가는 건데 보일러는 열교환기에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가스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가스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건 좀 이따 다루고 지역 난방부터 다뤄보자고. 자, 친구들이 알아야 할 건 이 지역 난방의 난방비 카운팅 방법이야. 지역 난방이 적용된 집은 온수 분배기 환수 쪽에 구동기라는 전자식 밸브가 달려있고 미터기가 있는데 환수 쪽 밸브를 닫으면 물이 유입되지 않으니까 미터기가 돌아가지 않는 거고 환수 쪽 밸브를 열면 뜨거운 물이 유입되니까 미터기가 돌아가는 것이 가끔 밸브가 공급 쪽에 있어야 정상 아니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게 환수 쪽에 있어야 공기가 찼을 때 바깥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외워. 자, 여기서 문제는 이 환수 쪽에 있는 구동기라는 전자식 밸브가 대체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지 않는 거야. 자, 이 녀석 안에는 온도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온도 조절기 주변의 현재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고, 현재 온도가 15도다, 춥다, 그러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20도든 22도든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 내가 외출을 한다. 외출할 때 집이 너무 추워서 동파되지 않게 통상 한 9도 정도로 자동 설정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외출은 그냥 이런 거야. 온도 조절기 주변 온도가 9도 밑으로 내려간다 싶으면 알아서 9도가 넘도록 간헐적으로 구동기 조절 밸브를 열어주는 거야. 동파 방지 시스템인 거지. 자, 결국 온도계, 온도 설정, 외출, 그냥 이게 이 세 가지가 다야. 말 그대로 온도 조절기인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온도가 10도든 15도든 온도 조절기를 켜지 않았으면 환수 쪽의 구동기가 계속 닫혀 있으니까 난방비는 그대로겠지. 자, 여기서 추워. 그래서 22도로 설정했다? 라고 하면은 그제야 구동기 밸브가 열리면서 난방수가 유입되면서 미터기가 카운팅을 시작하는 거고, 언제 멈추느냐? 온도 조절기의 온도 센서가 22도가 될 때까지 미터기가 쉼없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야. 난방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뜨거운 커피를 시켰는데 만약 그 커피의 뜨거움이 돈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그 뜨거운 커피가 식을 때까지 친구들에게 따뜻한 열 에너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뜨거운 커피잔 아래에 펑크가 뻥 뚫린 거지. 계속 들이붓는 거야. 잠깐 열 에너지가 스치듯 안녕 하는 건데 그게 다 돈이거든. 자, 지역 난방이라는 시스템이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막상 써보니까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한 거야. 자, 뜨거운 물을 온수 분배기를 통해서 집안의 구석구석 쫙 뿌려주고 나면 잠깐 스탑. 난방배관에 유입된 뜨거운 난방수의 그 뜨거움을 집안에 충분히 우려먹어야 되는데 우려먹을 틈도 없이 계속 뜨거운 난방수가 들어오는 거야. 언제까지? 온도 조절기 센서 주변의 공기 온도가 네가 설정한 20도든 22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카운팅 된다는 거지. 지역 난방이 아무리 저렴하다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전단 말이지. 100원짜리를 주르륵 흘리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이게 아니지. 우리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하자. 그 집안의 난방배관 전체에 새로운 난방수가 유입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걸 계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당연한 거지. 자, 먼저 난방배관에 물이 가득 차는 물량을 계산해보자고.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이걸 이미 배웠는데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 기억하지?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아파트의 건축 도면들을 요청하면 그 중에 난방 배관 도면이 있는데 아래 표를 보면 안방으로 간 배관 길이 얼마, 거실로 간 배관 길이 얼마, 각각 얼마, 배관의 길이를 총 더하면 총 배관의 길이가 나오겠지.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한 500에서 한 600m 정도 된다고. 이 총 길이가 높이가 되겠지. 자, 계산해보자. 자, 총 길이가 600m라고 치고 15mm짜리 엑셀관이 많이 쓰여 있으니까 그 반지름은 7.5mm인데 7.5mm를 미터로 바꾸면 10mm가 1cm고 100cm가 1m니까 나누기 천하면 될 거 아니야. 0.0075. 자, 이걸 파이 R 제곱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고 곱하기 600 하면 난방 배관의 부피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3.14 곱하기 0.0075 곱하기 0.0075 곱하기 600 하면은 대략 한 0.1톤이 나오는데, 자, 보일러나 지역 난방에서 분당 난방 배관에 유입되는 양이 통상 한 10m 정도, 0.01톤이야. 그럼 집안의 모든 난방 배관의 난방수가 유입되는 시간이 10분 정도인 거야. 자, 이걸 난방 시스템에 도입해보자고. 자, 예를 들어 현재 온도가 15도여서 22도까지 설정했을 때 기존 방법은 22도가 될 때까지 주구장창 난방수가 유입되었지만, 자, 난방배관에 난방수가 유입되는 이 10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10분 동안 난방배관에 물이 차는 순간 구동기를 딱 스탑하고 20분 동안 우려먹을 건지 30분 동안 우려먹을 건지 한 50분 동안 우려먹을 건지를 정해서 22도까지 도달하자. 이런 개념이야. 자, 주구장창 돌릴 때보다 시간이 좀 늘어나겠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걸 칼리더스라는 회사가 이미 적용하고 있더라고. 내가 한 건 딴 거 없어. 기존에 있는 온도 조절기는 에너지를 못 잡으니까 난방비가 줄줄 새고 있으니까 이거 좀 손봐야겠는데 싶은 찰나에 여길 발견한 거야. 근데 온도 조절기가 너무 못생겼더라고. 그래서 형이 만든 75 스위치 옆으로 탁 가져온 것이. 자, 이런 개념이야. 10분 동안 공급하고 우려먹는 시간들을 정하는 난방 방식을 패턴 난방이라고 하는데, 패턴 1은 10분간 운영하고 열 에너지를 20분간 흡수시켜서 내보낸다. 패턴 3은 10분간 운영하고 열 에너지를 40분간 흡수시켜 내보낸다. 패턴 5는 10분간 운영하고 열 에너지를 흡수할 시간을 네가 정한다 라는 건데, 답도 보면 똑같아. 현재 온도가 15도다, 춥다, 22도로 설정하겠다. 근데 난 난방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게 싫다. 패턴 4. 자, 10분간 운용하고 50분 동안 우려먹으면서 22도까지 도달하겠다. 난 난방비를 이번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 패턴 2. 10분간 운용하고 30분 동안 우려먹으면서 22도까지 비교적 빨리 도달하겠다. 패턴을 1로 하든 5로 하든 이건 난방하는 스타일에 따라 한 번 정하고 나면 거의 건들 일이 없고 실제 사용법은 기존 온도 조절기랑 똑같은 거야. 획기적인 특허지.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 설치도 뭐 정말 쉬운 게 이걸 무슨 업체를 부르고 할 필요가 없어. 온도 조절기 하나로 집에 전체를 제어하겠다. 뭐 그러면은 온수 분배기에 메인 계수구에 구동기를 설치하고 난방 싱글 제어기를 뭐 콘센트에 꽂고 한쪽은 구동기를 연결한다. 한쪽은 온도 조절기를 연결한다. 끝이고. 자, 온도 조절기를 여러 개 설치해서 각 방을 제어하겠다. 라고 하면은 온수 분배기에 각 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관수 라인에 구동기를 설치해서 난방 멀티 제어기로 관리하는 건데, 자, 난방 멀티 제어기를 콘센트에 꽂고 한쪽에는 구동기를 연결해 나가고 한쪽은 온도 조절기를 연결해 나간다. 끝이야. 끝인 건데 딱 하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온수 분배기와 구동기를 연결시켜주는 부품이 인서트라는 건데, 이게 M3의 1.5로 규격이 통일되어 이제 꽤 되었지만 간혹 너무 오래되었거나 규격을 무시한 인서트들이 있어. 자, 이런 경우는 뭐 똥밟았다 생각하고 인서트를 뭐 통일된 규격인 M3의 1.5 규격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개당 교체비가 5만원이야. 자유협의하면 3만원까지 협상이 되긴 하는데 분배기들이 한 4구에서 8구까지 너무 다양하다 보니 인서트 교체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겠더라고. 자, 혹시 몰라서 형이 일체형 온수 분배기를 한 50개씩 수입해 놓긴 했는데 인서트 교체 비용도 비용이지만, 자, 연식 한 10년쯤 되어간 집들을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 분배기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밸브를 잠그면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런가 했더니 밸브에 고무 패킹이 사가 있어서 완전히 개방되었으면 문제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잠그는 순간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몸으로 잠궜다가 마르면 아랫집 천장이면 난리가 나는 거지. 사람들이 이 밸브를 무슨 안 쓰는 방에 난방수를 안 넣으면 가스비가 절약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카운팅은 똑같이 되는 거고 집안의 온도는 서로 평형을 이루러 간단 말이야. 근데 냉골인 방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로 온기를 계속 빼앗기는 거고 빼앗긴 만큼 난방수가 더 유입되는 거야.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 거지. 자, 이 밸브의 정식 이름은 유량 조절 밸브라는 건데 안 쓰는 방을 잠가두라는 게 아니고 현난방을 제어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온수 분배기의 공급 쪽에서 각 방으로 물이 공급이 될 때 이것들이 구멍들이 여러 개잖아. 이 구멍들을 순차적으로 유입되어 가는데 가장 마지막쯤 되는 구멍에 가면은 난방수 용량이 확 줄어드는 거야. 간혹 아이방 쪽이 좀 안 뜨거워요, 미지근해요, 뭐 그러잖아. 이게 팬난방이야.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유량 조절 밸브를 조금씩 잠궈줘야 되는 거지. 뭐 거실을 한 30% 잠궜으면 안방을 20% 잠궈주고 중간방을 10% 잠궈주고 마지막 방은 최대한 열어주었는데 마침 물의 각질로 유입되는 압력이 똑같을 때 편난방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이걸 조절하라고 만든 게 이 유량 조절 밸브인 건데, 근데 말이야, 대체 이 밸브를 어떻게 잠가야 유량을 똑같이 만질 수 있을까? 뭐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뭐 적당히 잠근 건지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 전부 감으로 때려 맞춰야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유럽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은 온수 분배기가 전부 이렇게 생겨먹어서 충격받은 적이 있었는데 얘들은 유량 조절 밸브가 전부 시각화되어 있다고. 물이 들어가는 압력에 따라 링이 떠오르고 각 방의 압력이 똑같으면 링 위치가 다 똑같은 거야. 자, 애시당초 편난방 조절을 염두하고 제품을 만든 거지. 뿐만 아니라 에어벤트. 이 에어벤트 내가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조절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다 보면 그 열리고 닫히는 그 미세한 공간만큼 공기가 들어차게 되어 있다고. 이 조절 밸브뿐만 아니라 뭔가 막혔다 열렸다를 반복하는 장치는 무조건 미세한 공기가 들어차게 되어 있어서 이 공기들을 그때그때 자동으로 빼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게 다 수동이야. 어떤 사람들은 보일러 안에서 뭐 에어가 빠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뭐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 난방 배관이 거의 바닥에 묻혀와 있기 때문에 보일러 안에서 에어가 빠지든 안 빠지든 그거 보일러 회사의 문제인 거고 온수 분배기의 내부에서 발생한 공기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건 빠질 데가 없거든. 자, 공기는 물속에서 떠오르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위쪽에 쌓이다가 더 이상 자리가 없으니까 난방 배관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데 빨려 들어가다 보면 공기가 물 위에 떠오른다고 했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공기가 어떤 역할을 할까? 비슷한 게 생각나지? 그래,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야. 난방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자, 이 공기들을 자동으로 계속 빼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일이 사람이 제깍제깍 손으로 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로부터 온도를 했니 많이 우리의 선조의 지혜가 대단히 뭐 하는데 그건 조상님들 때 얘기고 지금처럼 현대화된 온도 시스템의 원조는 유럽이야. 유럽 제품들은 전부 이렇게 생겼는데 국내 제품들은 다 이렇게 생겼더라고. 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없다는 거야. 뭐 사실 내가 써보고 싶어서 수입한 거긴 한데 진짜 좋더라고. 아무튼 한번 써보고 싶은 분들 한번 써봐. 편난방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거야. 자, 잠깐 딴 길로 세웠는데 지연난방도 지연난방이지만 보일러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 2번 태우니, 4번 태우니, 거꾸로 태우니 뭐 전부 보일러 자체의 가스 효율만 생각하지 난방 효율이란 걸 생각 안 하더라고. 이 보일러 컨트롤한 걸 보면은 기능이 주절절 더럽게 많고 뭐 똑같은 기능인데 명칭들이 살짝 다르긴 해도 종합해 보면 3가지 작동 방식과 외출 기능이야.
자, 보일러 컨트롤에서 외출 기능을 빼고 나면은 딱 세 가지 작동 방식이 있는 건데, 첫 번째 실내 온도를 설정한다. 두 번째 난방수의 물 온도를 설정한다. 세 번째 타이머 예약 방식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형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장단점을 좀 알려줘 볼게. 자, 우선 실내 온도 설정. 이건 온도 조절기하고 뭐 비슷한 기능인데, 설정 온도까지 올리면 보일러 컨트롤러에도 온도 감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 보일러 컨트롤러의 주변 공기가 설정 온도로 도달할 때까지 보일러를 돌려준다. 설정 온도까지 도달하면 보일러가 딱 꺼졌다가 1도가 떨어지면 다시 보일러가 돌아간다. 뭐 그런 거야. 자, 사진 봐. 보일러 내부에 난방수가 생성되는 그림인데, 자, 집안의 난방 배관에서 환수된 난방수가 물탱크에 담겨 있으면, 자, 보일러를 실내 온도를 설정해서 작동시키는 순간 물탱크 안에 있던 난방수가 열교환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열교환기 내부는 실제로 가스 버너가 져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활활 타오르는 그 열교환기 속을 관통하고 있는 배관에 물이 주입되면, 자, 뜨겁게 데워져서 온수 분배기로 보내지는 거고, 온수 분배기에서 각 방을 돌아 환수된 물이 다시 보일러를 환수 물탱크로 들어가고, 다시 열교환기로 돌아가고, 다시 온수 분배기로 돌아가고, 다시 물탱크로 돌아가고, 다시 열교환기로 돌아가고를 계속 반복하다가 보일러 컨트롤러가 설정된 온도만큼을 딱 감지하면은 그제야 멈추는 거지. 자, 지역 난방하고 비슷하지. 가스를 사용해서 난방수를 뜨뜻하게 달궜으면 집안으로 퍼져나갔을 때 충분히 열을 전달하고 나와야 되는데, 미처 식지도 않은 물이 다시 물탱크로 돌아온 거야. 한국은 바닥을 가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난방수의 공급 온도가 유럽보다 훨씬 뜨거운데, 보통 공급 온도가 한 70, 80도 정도 되고 환수 온도가 60도나 되거든. 환수 온도가 너무 뜨거운 거지. 자, 그리고 요즘 콘덴싱 하잖아. 불을 직접적으로 떼면 배기가스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뭔가 좀 아까우니까 이 배기가스의 폐열을 이용하면 환수된 난방수의 온도를 살짝 높여줄 수가 있는데, 이 물 온도를 높여준 상태로 불을 떼주는 기술이 콘덴싱이야. 물론 유럽 기술이지. 자, 유럽은 공기 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공급 온도가 5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기 가열 방식이 더 좋다 나쁘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환수 온도가 30도까지 떨어지니까 콘덴싱을 접목하면 효율이 좋은 건데, 우리나라 환수 온도가 60도나 되다 보니까 콘덴싱을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지. 간혹 콘덴싱 관련 글을 찾아보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게 환수 온도가 높아서 그래. 패턴 난방을 써야 되는 이유가 또 나오지. 10분 공급하고 20분이든 30분이든 40분이든 충분히 우려먹고 환수되면 환수 온도가 확 떨어지니까, 그 상태로 콘덴싱 보일러에 들어가면 폐열을 제대로 우려먹을 수 있다는 소리야. 꼭 먹고 알먹는 거지. 자, 두 번째 방법은 난방수 온도 설정 방식이야. 가끔 온도리라고 적혀 있는 것도 같은 방식이고, 난방수의 공급 온도를 설정하겠다는 소리야. 이게 좀 아쉬운 게, 실내 온도 설정은 그 공기가 따뜻하냐로 판단하는 거고, 난방수 온도 설정은 바닥이 따뜻하냐고 판단하는 건데, 우리는 입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따뜻해진 정도로 난방 상태를 판단하는 실내 온도 설정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야. 자, 사람들은 보통 공기의 온도로 따뜻함과 추움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 설정 방식에 쓰는 뭐 15도, 20도, 25도 이런 단위가 익숙한데, 난방수 온도 설정 방식에서는 60도, 70도, 80도 이런 단위가 헷갈리는 것이. 이건 나도 헷갈려. 자, 그럼에도 난방수 온도 설정 방식이 왜 있느냐? 외풍이 들어오거나 단열이 안 되기 때문이야. 외풍이 들어오는 집에 실내 온도 설정 방식을 쓰면은 설정 온도를 아무리 낮게 설정해도 보일러 컨트롤러 주변에 공기가 외풍 때문에 계속 낮아져서 설정 온도까지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럼 보일러가 무한대로 도는 거고 난방비 포탄을 맞는 거야. 자, 이런 집은 난방수 온도 설정 방식이 차라리 나은 거지. 자, 난방수 온도 방식은 보일러 안에 온도 센서가 있어서, 자, 70도로 설정했으면 난방수의 온도가 70도가 될 때까지 계속 가스를 태우면서 난방수를 순환시키다가 70도에 도달하면 정지하고,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70도가 되면 정지하고를 반복하는 거니까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는 건 실내 온도 설정 방식과 똑같은 건데, 이번엔 바닥 단열 상태가 중요해. 자, 예를 들어서 확장한 한 집 같은 경우는 난방 배관이 외부와 가까워지는데, 확장부의 단열이 미흡하거나 아랫집이 확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열을 지속적으로 뺏기게 되고 몇 번을 순환해도 70도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또 보일러가 계속 도는 거야. 자, 아무튼 온도 방식은 우풍 없이 단열을 제대로 한 집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는 건데, 바닥 단열도 문제가 있으면은, 자, 마지막 세 번째, 타이머 예약 방식. 타이머 예약 방식은 말이야, 난방비를 굉장히 절약하고 싶다. 난 조금 추워도 얼어 죽지만 않으면 괜찮다. 나는 추위를 안 탄다. 뭐 이런 친구들에게는 추천할 만한데, 왜냐면 사람마다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 그지? 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분 돌리겠다. 4시간에 10분 돌리겠다. 뭐 이런 거야. 외단열까지 잘 되어 있는 집들은 확실히 효과가 좋은 방식일 수도 있는데, 사실 단열이 빵빵한 집들은 어떤 방식을 해도 괜찮거든. 그 타이머 방식이 확실히 난방비 절감에 효과는 있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 추위에 약한 거야. 한겨울엔 하지 말고 입 돌아간다. 보일러를 깊게 들여다보니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설정 방식이 없지. 형이 딱 그랬는데 이 패턴 난방을 알게 된 거지. 자, 지역 난방에서 패턴 난방은 10분 동안 공급하고 딱 스탑시키고 20분, 30분은 우려내는 느낌이고, 자, 이 개별 난방에서 패턴 난방은 보일러에서 10분 동안 가스를 태우고 스탑하는 게 아니고 20분, 30분 동안 순환시키는 거야.
열교환기가 아직 뜨거운데 싹싹 긁어먹어야지. 아깝잖아. 자,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지역난방 설치 방법과 개별 난방 설치 방법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이유는 이 난방수가 외부에서 공급되느냐 내부에서 공급되느냐 그 차이를 잘 이해하면 되는 건데, 지역난방은 샤워할 때 쓰는 온수와 난방수가 외부에서 아예 다른 라인으로 유입되니까 온수는 무시하고 난방수만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온도절기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건데, 자, 개별 난방은 샤워할 때 쓰는 온수와 난방수가 집 내부의 같은 보일러에서 오는 거니까, 자, 온수는 보일러 컨트롤러 조절하고 난방수는 온도 조절기로 조절해야 된다. 자, 다시 보일러 컨트롤러는 온수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고 온도 조절기는 난방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다. 고로 둘 다 있어야 된다. 이걸 이해해야 돼. 자, 근데 형이 아까 뭐라 그랬어? 온수의 온도는 뜨겁지 않게 최초 한 번만 설정하면 건드릴 일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보통 보일러 컨트롤러는 보일러 바로 옆에 설치해두고 온도 조절기만 집 안에 두는 건데, 거실에 하나만 설치하는 방식은 보일러만 제어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난방 싱글 제어기도 그냥 보일러 옆에 설치하는 거야. 보일러 옆에 그러면 보일러 컨트롤도 있고 난방 싱글 제어기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난방 싱글 제어기에서 거실에 있는 그 온도 조절기까지만 UTP 선을 연결하면 끝나는 거야. 너무 간단한 건데, 문제는 보일러와 난방 싱글 제어기를 연결하려고 보니까 대체 보일러에 어디에 연결하는 건지 연결할 곳이 없는 거야. 자, 보일러와 난방 제어기를 연결하는 그 지점을 위한 그 두 가닥 선을 내주는 거를 접점을 내어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보일러 회사들을 좋게 봐주기가 힘든 게, 그 보일러와 각방 조절 시스템을 연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지금까지 문의 전화 엄청 받았을 텐데 절대 안 만들더라고. 아니, 보일러 회사면 그래도 꽤 큰 기업인데 좀 답답하긴 한데 말이야. 자, 아무튼 그 보일러에서 왜 안 만들어 놓는 건지 모르겠는 그놈의 접점이라고 부르는 선 두 가닥을 만들어내서 난방 싱글 제어기에 연결하면 끝나는 건데, 윈나에는 숨겨놓긴 했지만 쉬운데 숨겨놓기도 했고, 책자 펼쳐보면 자세히 설명해 놓긴 해서 직접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굳이 AS 신청해서 옆에서 궁시렁대면 되고, 대성은 꼭 숨겨놓다 못해 다 프로헤치게 만들어놔가지고 일이 엄청 많고 책자를 사봐도 아무 데도 없는데, 있긴 있으니까 어찌어찌 찾아서 하면 되지만 이것도 굳이 AS 신청해서 옆에서 궁시렁대면 되는데, 귀뚜라미하고 경동은 참 대단한 게 이 접점 컨트롤러를 따로 팔아. 한 4만원 하는데 아주 참신한 기업이야. 귀뚜라미는 더 대단한 게 저탕식과 순간식이냐에 따라서 이 접점 컨트롤러도 나눠서 팔더라고. 자, 반드시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일러 모델명 알려주고 둘 중 대체 뭘 하라는 건지 큰 소리로 궁시렁대면은 알려주긴 할 텐데, 자, 그냥 무상 보증기간 3년 넘었으면 그냥 최신형 콘덴싱 보일러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 요즘 나온 보일러가 쓸만하기도 하고, 그 콘덴싱 제품들이 친환경으로 분류된 제품이라 정부 지원금 10만원 정도가 나오니까 새로 사면서 각방 제어용 접점을 뽑아달라고 하고, 그 A 접점인지 B 접점인지 또 물어봐야 돼. 이 보일러 회사들이 각자 너무 바쁘셔가지고 스펙 통일이라는 걸 모르거든? 그래서 난방 지역에 딥 스위치를 만들어 뒀으니까 A 접점이라 그러면 A 접점 쪽으로, B 접점이라 그러면 B 접점 쪽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별거 없어. 그 A 접점, B 접점이라는 게 붙으면 동작하는 회로인지 떨어져야 동작하는 회로인지를 결정하는 건데, 보일러 회사들이 사이가 나쁜가 봐. 자, 열받아서 딴 길로 새버렸는데, 다시 거실에 있는 온도 줄기 하나로 보일러를 전체 제어하고자 한다면은 보일러 옆에 보일러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인라이나 대성은 원래 거실에 있던 거 그대로 설치하면 되고, 귀뚜라미하고 대성은 거실에 있던 거 버리고 인터넷에서 설치하는 거야. 이유는 알지? 자, 다시 온도절기가 하나만 있을 때는 보일러 옆에 보일러 컨트롤러 설치하고, 난방 싱글 제어기도 보일러 옆에 설치하고, 인나이하고 대성은 보일러 전원기판에서 뺀 접점과 난방 제어기에 연결하고, 귀뚜라미하고 대성은 인터넷에서 산 접점 컨트롤러가 두 선은 보일러에 연결되고 두 선은 난방 싱글 제어기에 연결하면 끝나는 건데, 온도 조절기 하나만 거실 스위치 옆에 설치가 되면 되는 거야. 자, 형이 보일러 회사 4개를 전부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친구들은 보일러 회사 하나만 접하면 되니까 엄청 간단할 거야. 자, 이번엔 각방 제어 설치 방식이야. 전체 제어는 보일러의 난방수 공급 자체를 제어하면 되는 거라 난방 싱글 제어기를 보일러실에 설치한 거고, 이 각방 제어를 하려면은 온수 분배기에서 각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환수 라인에 구동기를 설치하고 난방 멀티 제어기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난방 멀티 제어기는 온수 분배기 옆에 있어야겠지. 난방 멀티 제어기와 그 각방에 있는 각 온도 조절기와 연결이 된다. 이런 개념이야. 자, 다른 것들은 별 문제될 게 없는데, 이 분배기를 그 난방 멀티 제어기로 이제 구동기를 다 연결하기 위해서 인서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다고. 그래서 차라리 일체형 온수 분배기로 세트로 설치하는 게 싸고 쉽고 빠르고 깨끗하고 기능이 월등하니까 그냥 바꿔. 인테리어 하는 친구들 중에서 분배기를 한 번도 교체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좀 불안하긴 할 텐데, 난방 배관 청소하시는 분들과 협업하면 일이 편해져. 배관 청소라는 게 엑셀관을 전부 풀어 헤쳐야 할 수 있는 거라서 잘만 협의하면 분배기 설치까지 한 20만 원이면 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 난방비도 줄어들고 집도 따뜻해지고, 그 10년 쓴 분배기를 또 10년 쓰기가 좀 그렇잖아. 그냥 할 때 다 바꿔도 돼요. 그게 훨씬 싸게 치니까.
그리고 너무 오래된 보일러를 사용하면은 연소가 제대로 안 돼서 난방비도 많이 나오지만 가스가 불안정도 되면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 지구가 아파. 그 보일러 실내 온도 설정할 때도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 말고 한 20도 정도 살짝 추울 정도로 맞춰주면 건강에 좋다더라. 그리고 습도 조절을 잘해야 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인데 겨울은 건조하기 때문에 이 따뜻함이 전달되지 않는 거야. 그 난방이 있기 때문에 가습기까지는 필요 없고 집안에 화병 같은 데 물을 좀 많이 넣어두면 집이 더 따뜻해지고 감기도 안 걸리니까 참고하고. 아무튼 다 알려줬으니까 병원이만 간다. 안녕. 왜 그 예전에 그 습도 조절이 가능한 환기청정기에 대한 영상을 다룬다고 했었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이제야 협업이 시작됐어. 휴마스터라는 기업이고,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엄청난 기술인 걸 알게 될 거야. 그 휴마스터는 꽤 유명한 기업이라 내가 굳이 뭐 판매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고, 협업이 되는 부분은 오늘 알려준 난방 시스템과 조명 시스템과 환기 시스템이 RS485로 물리게 될 거야. 서로가 통신한다 라는 느낌이지. 자, 온도 조절기가 내년에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한다고 했지. 그때 하나 더 추가해서 환기 시스템도 패턴 환기로 자동 제어가 될 거고 필터 교체 시기를 그때그때 알려줄 거야. 아무튼 다 알려줬으니까 병원 진짜 간다. 안녕.